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역시 많은 종목들이 급등도 나왔고요. 또 반대로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온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시장에서도 역시 상한가는 존재하고 그리고 하한가는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종목들이 또 인기를 얻는지 알아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시장의 흐름도 알 수 있고 시장 흐름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역시 상한가 종목들과 하한가 종목들 같이 한번 파악을 해볼 텐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도 역시 안내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에 제가 오후 2시에 무료 강연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에서 만나서 지금 이렇게 힘든 시장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등등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거니까 꼭 오셔서 좋은 이야기 듣고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어떤 종목들이 일단 들어왔고 시장은 또 어떤지 체크를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시장은 오늘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지금 이게 이렇게 빠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많이 고민을 하셨을 텐데 다우존스가 사상 최대 하락폭을 보였죠. 12.9%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락률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가에 들어가게 한가가 아니라 거의 한가 수준이죠. 한가 수준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나스닥도 12.3, S&P도 11.9%라고 하는 33년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선방을 좀 잘해준 것 같습니다. 역시 미국장하고 우리나라장하고 이제는 조금 별개로 가고 있고 미국은 아무래도 유가 폭락과 유가 하락이라는 것들이 조금 맞물리다 보니까 같이 저렇게 충격을 좀 더 많이 받지 않나 보여집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지수가 이제 코스닥,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다 선방을 좀 해준 편이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오늘 이렇게 급등도 많이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상한가 오늘 6개, 7개나 들어가 있는 게 보여지고요. 하한가에는 한 종목이 또 들어가 있는 게 보여집니다. 물론 하한가 근접 종목으로는 45종목이나 있지만 심각한 하락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고 그냥 흐름에 따른 하락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상한가의 종목 간 종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한국테크놀로지라는 기업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왜 상한가를 갔는가? 사실 요즘 시장에 상한가를 왜 갔는가라고 한다면은 조금 애매한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왜 상한가 갔을까? 분석을 해봐야 지금은 많이 떨어졌으니까 상한가 간 거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한국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요, SK 플래닛하고 지갑 없는 주차장 사업이죠. IoT를 주차 센서 이렇게 공급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주차장에 갔을 때 블루투스로 갔다가 주차 정보를 제공해서 결제부터 예약까지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합니다. 그래서 한국테크놀로지가 이제 그 산업 중에서도 SK 플래닛하고 같이 이렇게 공급 계약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호재성 뉴스가 돼서 이제 바닥에 많이 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급등한 것 같아요. 많이 떨어졌다고 급등하고 막 상한가 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많이 떨어졌는데도 이렇게 재료가 있다 보니까 약간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 근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당장 끌고 올라가는 뉴스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재료가 공개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얘가 IoT라던가 그런 기술이 있는 기업이구나.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이야기 나오게 될 때 충분히 갈 수 있는 기업이니까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 관심에 조금 넣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바닥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횡보를 좀 많이 하면서 물량도 많이 잡혀 있을 것 같고 충분히 뛰어오를 재료도 있는 종목인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예 메리트가 없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적자가 조금 있지만 흑자로 약간 이렇게 돌아서는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약간의 호재성 뉴스들을 조금 이렇게 터트려주면서 상승세 나오지도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조금 진행이 되다가 좀 시장이 바닥을 잘 잡아줄 때 그때쯤이면은 역시 반등 나오기 시작한다 보여지면은 여러분들이 투자 계획을 좀 짜셔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들고 계신 분들께서는 역시 추가 매수 관점을 좀 보셔도 좋지 않나. 대신에 오늘이 아니라 조금 한번 더 밀려주거나 바닥을 좀 잡는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종목은 안트로젠이죠. 마찬가지로 요즘에 이렇게 안트로젠 같은 종목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요. 수젠텍이라는 기업이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점상 날아가고 이렇게 날아갔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CGN이라는 기업도 엄청 이렇게 급등하고 올라갔듯이 안트로젠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된 종목이에요. 일단 안트로젠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상한가 들어간 이유는 역시나 코로나19 때문인데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 지금 CSK와 코로나19 치료제 공동개발 합의라고 해가지고 뭐 지금은 요 유효성을 뭐 요청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우리도 치료제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렇게 큰 상승세가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은 얘도 그냥 자기가 갈 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이 안트로젠 같은 경우를 우리가 지금 저점에 있다가 이렇게 급등한 종목이니까 관심을 가져야 될까, 사봐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 좀 많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얘는 지금 당장 관심을 가져야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주챔 전문가들이 다 입을 모아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좀 색깔이 다 다른데 주챔 전문가들이 다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게 올해는 제약 바이오는 실적이 있는 종목이 좋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그죠?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실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안트로젠 같은 경우는 뭐 기업의 재무제표상으로는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긴 힘들지만 실적이 나오진 않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이 바닥에서 갑자기 이렇게 급등했다고 따라 붙어야 할까?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차라리 코로나19 관련주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실적도 괜찮은데 아직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간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으로는 한프라는 종목이 또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상한가 들어간 건지 안 들어간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왜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뭐 그걸 보게 된다면요. 사실 이 기업은 탈원전 수혜 기대감을 가졌던 종목이에요. 이 회사가 예전에 제주도 감귤 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에 ESS를 공급하기로 했다라든지 수소 도시 기술 협력 이거를 정부랑 유럽 아랍에미레이트라고 하죠. 아랍하고 유럽이 아니죠. 하여튼 아랍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그런 데서 이제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가 들어서는데 얘가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드는데 조금 토지를 사기도 하고 투자를 했다 뭐 그런 이야기 알려지면서 급등을 조금 했던 종목이에요. 뭐 히스토리가 약간 있긴 한데 지금 얘가 지금 힘들었던 거는 관리 종목이 들어갈 위험성 들어가고 관리 종목 탈피 기대감 이런 것들이 조금 나와주면서 최근에는 좀 급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회생 개시를 절차를 했는데 그게 이제 신청을 했다가 그게 취하가 되니까 취하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가진 보유 자산으로도 재무 구조가 좀 개선이 된다. 그래서 회사가 지금 망할 가능성이 있나 없나 하다가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한다. 뭐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역시 지금 당장 뭐 투자할 만한 메리트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발생되었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또 사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경제가 좀 안 좋고 시기가 너무 힘든 시기다 보니까 작전주 개념들이 아마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 역시나 한탕 해먹는 사람들은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 지금은 작전주도 작전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작전주를 괜히 따라 붙다가는 괜히 물량만 덤탱이 써가지고 폭락하는 걸 두드려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푼은 안 보시는 게 어떨까? 앞으로 이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테라젠 이텍스인데요. 얘도 상한가에 들어갔네요. 그죠? 얘가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간 이유도 역시나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요새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에 가거나 올라오는 것은 역시나 코로나19 관련 이야기들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관련주에서 뭐 지금 식약처 미국 FDA에서 뭐 승인 양보를 하고 있고 다섯 개 뭐 치료제 후보 물질 만들었다. 그래서 후보 물질을 발굴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다. 뭐 그런 뉴스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온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좋아요 하고 땡큐 해가지고 뭐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뭐 어제는 뭐 신신제약이었다가 수젠텍이었다가 시젠이었다가 부광약품이었다가 뭐였다가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들이 다시 이제 꽁꽁 얼어 있는 투심을 약간 녹여줄 수 있는, 약간 이렇게 시운전을 하고 있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약 바이오가 다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힌트를 자꾸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코로나19 때문에 아직까지 불안한 상태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투자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지는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을 지금은 잘 해결하는 게 급선무거든요. 그게 좋은 것 같고, 당장은 역시 반등이 나온다거나 상승이 나올 때까지는 아직 시간은 조금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밑에서 조금 자리를 잡거나 움직여주는 걸 좀 더 확실하게 보고 그때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테라진 이텍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적은 좀 나오고 있는 기업이니까 관심 종목에만 넣어놓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한가에 또 랩지노믹스라는 기업이 들어갔어요. 상한가에 또 랩지노믹스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얘 같은 경우는 시세를 굉장히 많이 내주었던 종목이죠.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 이렇게 시세를 내주기도 하고요.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개발을 하고 상용화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은 긴급 사용 승인 신청 요청을 했다. 미국 FDA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와 지금 계속 상용화 될 것이다 라는 뉴스도 계속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관련 수혜주로서 완전히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이런 상한가는 보기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전에 꼬리를 이렇게 쭉 달고 거래가 이렇게 빵 터진 자리가 여기서 이미 좀 물량이 많이 소화가 되었다, 그러니까 노출이 되었다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설거지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위쪽으로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고, 올라가도 뭐 갭 떴다가 밑으로 밀려서 마무리가 된다거나, 아니면 갭 좀 뜨고 윗꼬리 달고 빠진다거나, 아니면 그마저도 안 나오고 그냥 밑으로 밀리는, 그러니까 어쨌든 밑으로 밀리는 자리가 되고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랩지노믹스는 관심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을 투자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지캠 생명과학입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좀 인기가 좀 많았던, 시가가 굉장히 높이 떠서 출발했던 종목인데, 엔지캠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좀 많이 보여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좀 기억을 해봐야 되는 것은, 코로나 관련주들이 예전에 마스크였고 뭐 손세정제였고 이랬다면은 이제는 조금 장기로 테마가 형성될 수 있는 이런 치료제 개발 이야기거든요. 이 치료제 개발은 향후 6개월에서 한 10개월까지도 걸리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면은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재료가 계속 남아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약 바이오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역시나 실적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적 체크를 좀 해야 되는데,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가 치료제 개발 협력 소식에 또 이렇게 상한가 같지만 당장 이것도 좋아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차라리 제약 바이오는 들고 있으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이 탈출하는 용도로 좀 쓰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실적 부분에 있어서 좀 체크해보는 게 낫다. 차라리 엔지캠보다는 테라전 이텍스가 훨씬 더 실적도 좀 탄탄하고 뭐 조금 더 기대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여러분들 종목 선정도 잘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이제 PCL입니다. PCL도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 대부분 많이 떨어져 있던 종목들, 별로 관심이 없던 종목인데, 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근에 이렇게 꿈틀꿈틀거리면서 움직였던 게 보여지는 종목이죠. 그만큼 얘도 좀 많은 관심을 좀 갖지 않았나 라고 보여지고요. 이 PCL이 오늘 뭐 상한가에 들어간 이유, 요거는 우리가 지금 당장에 얘는 뭐 딱히 엄청난 이슈가 있어서 뭐 지금 당장 올라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렵고요. 예전부터 이제 신속 진단 키트 긴급 사용 승인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또 수혜주다 라는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잘 엮여 있고 잘 움직여 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모멘텀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 PCL도 지난번에도 계속 이야기 나왔던 진단키트 이야기지만은 급등하고 빠졌다가 하면서 지금 계속 여기서 물량을 털어내는 과정이라고 보여지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고점을 뚫지 못하면은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만 물량을 독박 쓴다라고 표현을 하죠. 물량을 완전히 덤탱이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회사도 적자가 많이 나고 있고 유보율도 자꾸 떨어지는 거 보니까 돈도 없는 회사가 돼버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PCL 좀 투자하시는데 조심하셔야 되고, 들고 있으시다면은 좀 파는 쪽으로 관점을 잡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집에서 10분 안에 코로나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간편 키트 개발을 하고 있다 하는데, 얼마나 수혜를 볼지 좀 체크를 해보고 좀 신중하게 투자해야 되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한가도 들어갔죠. 오늘 한국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이 이렇게 하한가에 들어갔는데, 최근에 지수가 많이 빠지더라도 하한가에 들어가는 종목의 개수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한국 코퍼레이션이 지금은 하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바이오 자회사 지분을 일부 매각하겠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딱히 이렇다 할 만한 하한가 이유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얘가 하한가에 가고 있다, 그리고 밑으로 빠졌다라는 것은 역시 자회사 지분 일부 매각한 그 내용이 역시나 별로 좀 좋게 보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사실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바이오라는 테마를 하나를 잃어버린 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바이오 자회사를 지분을 매각을 해버린 거기 때문에 테마 하나를 잃었다라고 보기도 하고, 이제 그 바이오 회사를 현금으로 지금 보니까는 한 100억 정도 되는데 100억 가량의 현금으로 이렇게 바꿔냈다라는 것은 이제 이 현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주가의 행방이 조금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팔아서 만약에 횡령이라던가 돈을 떼어먹고 도망가 버리게 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된다면은 주가가 하락될 수 있는 거고, 만약 그렇게 안 된다면은 주가 상승이 이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한가에 들어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놀라실 필요까지도 없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볼까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인기가 있던 종목도 아니고, 그리고 적자 폭이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매각을 했을 때 당연히 뭔가 조금 불안하고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나. 야, 이거 너 왜 팔았니? 갑자기 현금을 왜 마련해? 사업이 구조조정한다고? 너 회사가 너무 많이 힘드니? 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아마도 이런 하락세가, 이제 아무래도 요즘에 투심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하락세가 좀 이어지지 않았나 싶네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 하락을 보니까 이렇게 거의 하한가까지 밀고 내려간 거 보니까 아마 반등은 단기 반등이 바로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지금 보면은 분봉으로 보더라도 하한가에 바로 들어가서 그냥 물려서가 이제 끝난 게 아니라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풀렸다가를 반복한 거 보니까 하한가에 들어가려고 하는 힘이 좀 적었다. 그러니까 물량을 지금은 한번 잡아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좀 존재하지 않나 싶어 보이니까요. 일단 이것도 들고 계시는 분들은 바로 손절하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등 때 나가는 것이 좋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역발상 투자 상한가와 하한가 알아봤는데요. 요새 상한가 종목을 보니까 역시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지금 한국 테크놀로지처럼 IoT 관련주라던가 또는 자율주행 테마들도 살살살살 보이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체크해 볼 때 역시 코로나19 테마가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도 역시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간간히 다른 테마들 움직이고 있으니 아직까지는 투자를 너무 적극적으로 섹터를 정해가지고 완전히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좀 시장의 분위기를 계속 동향을 살피는 쪽으로 보시면서 역발상 투자가 계속 꾸준히 시청해 주신다면은 시장 감각이 아마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당장 어떤 섹터 정하지 마시고 같이 이렇게 상한가 들어간 종목을 보면서 시장 파악을 하고 들어가자라는 조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요즘에 시장 많이 힘든데 힘을 내시길 바라겠고요. 이 시기 어차피 지나가니까 지나가고 났을 때는 또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